그 돈 봉투 가지고 나 같으면 저축하겠다. 굳이 한국에 가야 되냐? 뭐 볼 게 있다고.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죠. 참견하지 마세요. 저는 칠레 출신의 피아라고 합니다. 칠레의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거기서 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쪽에서 작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일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일을 배워야 하는 단계죠. 저는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일반적인 칠레 사람들보다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트렌드는 무엇인지 조금 더 예민한 편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칠레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칠레 같은 나라가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죠. 예전에 선배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고는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입사할 때부터 한국의 TV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는 바로 한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트렌드는 사실 방송국 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미 주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칠레에는 전통 댄스 학원 같은 것은 있었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K-팝 댄스 학원이 생기는 장면도 보고는 하니까요. 그리고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방 안에 한국 연예인들의 포스터를 붙여놓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 방송국도 종종 한국의 스타들을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장면도 찍기도 했고요. 한국으로 취재도 나가고는 하죠. 그러다가 저희 예능 프로그램 팀에서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단편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칠레의 유명한 탑스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며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것과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는 기획이도였습니다. 칠레 사람들은 칠레의 유명한 연예인들의 다른 모습도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매우 즐겁게 시청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서의 임원들도 오셔서 너무 프로그램을 잘 기획했다며 돈이 가득하게 들은 보너스 봉투까지 주고 가셨죠. 사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장기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기는 했지만 사실 한국과 달리 치안이 불안하고 이렇게 특정 인물의 사생활과 동선이 계속 공개가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회차를 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 번만 촬영하기에도 정말 많은 연예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촬영을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쉽지만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마무리하고 끝내야 했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잘 되는 것이 칠레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 방식, 생활 방식도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히트를 친 작품 하나를 끝내고 휴가를 받았습니다. 다들 두둑하게 챙긴 돈 봉투를 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고 마음먹었고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금 방송국에서 가장 카피를 많이 하고 참고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제가 신입 작가이고 한국에 다녀오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작가 생활을 하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한국에 혼자 가는 것은 겁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바네사에게 넌지시 나 한국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바네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그리고 무슨 돈이 있어서 한국에 가는 거냐며 말이죠. 저는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 두툼한 돈 봉투로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내가 한국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네사는 너무 좋다며 소리를 질렀죠.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보너스 봉투와 제가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합쳐서 한국으로 가는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바네사도 자신의 비행기표는 자신이 직접 마련했고요. 한국에서 지낼 숙소는 제가 미리 다 예약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저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24시간이 넘는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지만 잘 견뎠습니다. 우선 멕시코로 간 뒤 거기서 또 다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또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으며 다시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저는 그동안 자료화면으로 많이 봐왔던 광경을 보게 되었고 익숙한 듯하면서 낯선 느낌이 공존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공항과 연결된 온갖 대중교통수단이 다 있어서 도심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공항에 있는 안내소로 찾아가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내를 받고 스페인어로 된 안내 가이드 책자도 받았어요. 꽤나 두툼했는데 그 종이의 질도 좋았고 그 내용도 매우 좋았으며 완벽한 스페인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걸 받아들었을 때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정보들이 가득했고 무료였습니다. 여기가 칠레였다면 이 정도면 돈을 받고 팔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반에사는 한글로 된 안내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어 있는 안내 가이드라 한국어로 된 안내 가이드는 없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인데 그만큼 반에사와 저는 한국에 도착한 게 실감이 되었고 벌써부터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안내 가이드 책자를 보고 서울로 들어갈 교통수단을 버스로 할지 지하철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방법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와 반에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지하철이 더 직관적이고 저희는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나라 지하철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한국이라면 더욱더 지하철을 타보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투박한 칠레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한국의 지하철은 무슨 외계 도시를 꾸며놓은 것처럼 아주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평소 생각하던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철로가 있고 그냥 천장이 있고 벽이 있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한국에서는 벽체도 회색으로 된 미래시대의 재질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고요. 천장에는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꼼꼼하게 마감도 되어 있었어요. 그냥 여기를 누군가의 집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지하철 선로로 떨어지거나 내려갈 수 없게 모든 면이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철이 오고 나서 문이 열리면 그 벽체가 문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정말 그때의 첫인상이 너무 놀라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지하철에 탑승했고 저희는 무거운 짐들을 천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편안하게 앉아가며 그 가이드 책도 보고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미친 듯이 신기한 한국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잡아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하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의자는 얼마나 편한지 또 약간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의자에 저희 둘은 노곤해진 몸을 못 이기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반에사는 다행히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을 듣고 저희가 갈아탈 역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저를 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긴장이 확 되었고 급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 오는 다른 나라에서 목적지를 지나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잠들어 있다가 깼는데 천장에 저희의 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역시나 알려진 대로 한국에서는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다고 해서 그 짐을 훔쳐가는 일 따위는 발생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무거운 캐리어를 내리는데 사실 쉽지 않더군요.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는데 내릴 때는 겁이 났다고 할까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키 큰 한국인 남자분이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캐리어를 내리는데 얼마나 쉽게 내리던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재빨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하마터면 못 내릴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반에사는 외마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위에 작은 손가방도 있었는데 그걸 안 가지고 나왔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 반에사의 여권과 환전한 돈도 있었고 정말 중요한 가방이었거든요. 반에사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울 것만 같은 표정이기도 했어요. 저는 반에사에게 일단은 진정하라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는 외국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침착하자고 반에사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니까 어떻게라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칠레였다면 진작에 포기해야 하는 게 맞았겠죠. 칠레의 지하철이었다면 누군가는 오늘 그 가방을 가지고 고급 식당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푸짐한 식사를 즐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인데 저는 한국 사람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반에사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기 앞쪽에서 깔끔한 정장풍의 유니폼을 입고 무전기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먼저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반회사가 울먹이며 돈이랑 여권이 든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어요. 방금 전에 떠나간 열차에 두고 내렸다며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한참을 말하더군요. 몇 번 무전을 주고받더니 일단 사무실로 저희를 데리러 가더군요. 저희는 지금 심각해서 죽겠는데 그 직원들은 오히려 차분한 표정이었고 저희한테 사무실에서 종이컵에 따뜻한 차 한 잔도 타주셨어요. 반회사는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는 했고 직원들은 일단 기다려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찾을 수 있다는 확답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영무원의 입장이어도 찾을 수 있다고 확답을 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굳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와야 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칠레의 공무원들과는 너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는 했지만 찾을 수 없다면 이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전화로 그 영무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듯 하더니 반회사를 보면서 초록색 가방이 맞냐고 재차 확인한 뒤 다다음역에서 지하철 영무원이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이게 해결되는 속도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영무원은 그제서야 미소를 보여주시며 반회사에게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냐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셨거든요. 반회사는 울다 웃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고 저도 그 가방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다른 역의 직원이 그 가방을 들고 오셨고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회사는 고맙다며 몇 번이고 그 직원들을 포옹하고 또 고맙다고 말하고 또 포옹하고 그렇게 한참을 인사하고 저희의 목적지로 다시 향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회사에게 주의를 주었고 반회사에게도 더 이상의 잔소리는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소지품을 몇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저희는 서울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칠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는 길거리, 그리고 쓰레기 없는 도로, 낙서 없는 쾌적한 풍경, 음침한 냄새가 나지 않는 밤거리 등 예상은 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돈만 많다면 무조건 한국에서 살 거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최첨단 도시 분위기와 함께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골목에도 들어가 봤고요. 꽤나 언덕이기는 했지만 힘든 것을 잊고 구경을 다닐 정도로 정말로 이 오묘한 분위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레로 돌아오는 날이 점차 다가올수록 아쉬운 마음도 커졌어요. 저희는 서울 도심지에 여행을 마치고 한국의 다른 도시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스페인어로 된 안내 가이드에는 한국 국내 투어를 할 수 있는 여행사들의 정보들도 있었고 저희는 그곳 중 한 곳에 연락을 해서 강원도 속초로 떠나는 1박 2일짜리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아침 일찍 청량리역 앞에서 대형 버스를 탑승했고 그렇게 속초라는 한국의 바닷가 도시로 향했습니다. 사실 칠레도 그렇고 수도는 꽤나 발전한 모습이고 수도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인프라 따위는 없다시피 한 매우 열악한 시설들만 나오고 도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저와 반회사가 알기로도 한국에서도 수도에 너무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 서울 밖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관광상품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구경하고 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 투어를 신청한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버스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서울에서 멀어지자 이 도로 이외에는 아무런 도시도 나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칠레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로가 매우 넓고 포장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이기는 했지만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도 수도 이외에는 별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하자 점점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고 낙후된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숙소 앞 바다에는 큰 관람차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작은 도시라는 그곳에 수십 층짜리 높은 건물도 있고 서울처럼 똑같이 잘 포장된 도로, 잘 정비된 도로 대신에 바닷가 마을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깨끗한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투어의 일정대로 2시간짜리 설악산이라는 곳의 등산 코스도 즐겨보았고 그 관람차도 타보고요.
항구에 가서 해산물 음식도 맛보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은 서울과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고요. 저와 바네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칠레의 산티아고보다 한국의 변두리 도시인 속초라는 곳이 더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칠레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 조금 안 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칠레가 이 정도의 격차가 날 줄은 몰랐는데 뭔가 그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은 칠레보다 수십 배는 더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바네사는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는 포부를 키웠고요.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며 영감을 얻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갔었지만 그냥 그저 감탄밖에 못 해보고 온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로 최고의 여행이었고 칠레로 돌아오는 24시간 넘는 여정에도 저희는 한국에서 느끼고는 했던 그 감정들과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다음에도 꼭 다시 한국에 가보자는 약속을 서로 할 뿐이었어요. 다만 한국은 지구 정반대편에 있어서 가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게 너무나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바네사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한국에도 또 다시 가자는 동기부여가 되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너무나 그리운 한국인데 언제 또 다시 갈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며 저의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